안녕하세요. 오늘 확인학습 제6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고, 옳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지문을 읽으려 들지 마시고, 이게 공유에 관한 문제구나. 그럼 1번 지문 여기서부터 읽을 게 아니라 밑에 물어본 게 뭔가 지분, 처분. 뭐 앞에 내용은 읽을 필요 없고 지분 처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못한다. 이 자체가 틀렸다. 자, 2번도 매매 계약은 유효냐 이렇게잖아요. 계약 유효. 수업 시간에 했듯이 야, 유. 그러니까 계약은 의무부담행위라 동의 없이 전부 매매한 계약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래서 2번이다. 특히 공유관계에서 계약의 효력을 물어보면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답하시면 돼요. 이거다. 자, 3번은 문장이 길 때는 끝에 손해배상 청구, 즉 돈 달라는 이야기 나오면 자기 것만 달라고 해야 된다.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병이 불법 조미하고 있을 때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갑은 자기 지분만 달라고 해야지 을 지분까지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이거야 틀립니다. 자, 2번 문장 끝에 건물 전부의 절거를 청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건물 신축하는 건 처분행위라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갑이 을 동의 없이 건물 축조한 건 불법 행위란 거라 전부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못한다. 이렇게 틀립니다. 자, 5번은 을은 병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앞에 보니까 3분의 2 갑이, 즉 과반수권자인 갑이 병에게 사용하도록 했대요. 그럼 과반수권자가 사용하도록 한 건 적법한 관리행위니까 을 소수지분권자는 병, 적법한 조물자한테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지상권 틀린 것은. 자, 지상권은 지상물에 부종하지 않으니까 지상물이 멸시를 해도 지상권은 계속 존속할 수 있다고. 자, 2번은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자, 지상권은 양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소유자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고 금지 특약 또한 무효다. 자, 3번은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으면 지상권자는 지상권에 기하여 다 청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내용이고. 자, 4번이 답으로 많이 나오는데 끝에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냐가 나오면 지료연체 문제가 나오는데 지료연체효과가 승계되지는 않는다. 그거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지료 체납 중에 토지 소유권이 양도됐대. 그럼 체납 중에 소유자가 바뀐 거니까 소유자가 바뀐 이후로 2년 이상 연체가 돼야만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양도 전후를 통산해서 2년이다 라고 하면 연체 효과가 승계되는 건 아니니까 이때는 소멸 청구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4번이 틀린 점. 자, 5번은 끝에 지상물 매수 청구가 허용되느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앞에 지료 연체를 이유로 소멸 청구를 당했을 때는 의무를 위반한 거라 매수 청구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자, 3번 지역권 틀린 거. 자, 1번에서 물어본 건 지역권은 지역권 별도 이전 등기 없이도 요역지 소유권 이전에 따라 함께 이전하는 거예요. 부종성, 수반성. 자, 2번은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 가지고는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는 못한다. 부종성, 수반성. 자, 3번 공유자 1인이 취득을 하게 되면 유리한 거니까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게 되는데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여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3번이죠. 1인이 취득하면 다른 자도 취득한다. 취득은 쉽게. 그거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지역권자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인정이 되지만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5번은 문장이 기니까 끝에 보시면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지역권에서는 손해보상 문제가 나오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사건이 나오게 돼 있고, 남의 땅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했을 때에는 통행료는 지급을 해라 라고 한 거니까 손해는 보상을 해야 된다. 3번이 정답. 자, 4번 전세권 틀린 것은. 자, 1번에서 물어본 건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냐. 전세금 지급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꼭 현실적으로 주고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고. 맞는 문장이고 자주 나오는 기초지문. 그 다음 2번에 전세권자 나오고 필요비가 나오면 필요비 없다 이렇게 보시면. 자, 유익비는 가치를 증가시킨 거라 어떤 법률관계에서든 청구하는데 차이가 없지만, 필요비는 유지 수선 의무가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 용익 물권, 즉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고, 이와 반면에 임차인은 임대인이 유지 수선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상 필요비 청구권이 있다라는 점에서 용익 물권자와 임차인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유의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전세권 문제에서 1년 최단 기간 제한이 나오면 목적물을 확인하셔야 돼요. 건물인 경우에 1년이 적용되는 거고 토지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자, 4번은 법정. 자, 법률 규정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다. 자주 나오는 문장이니까 이렇게 표시하고 확인할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5번은 일부 전세권. 자, 일부 전세권 설정된 게 나오면 우선 변제는 건물 전부 대가에서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전세권이 설정된 게 아니니까 전부 경매할 권리는 없다. 그 두 가지 중 하나를 묻게 돼 있어요. 전부 경매할 권리는 없다. 네, 맞는 문제.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5번. 전세권 옳은 거 고라. 문제는 동안 딱 치고. 자, 1번 문장에서 전세권에서 법정갱신이 인정되느냐 이 문장이 나오면 건물 전세권인지 토지 전세권을 보셔야 돼요. 토지 전세권. 토지 전세권에는 법정갱신 인정 안 된다. 그래서 1번이 틀립니다. 자, 건물 전세권이랑 토지 전세권이랑 기간과 관계돼 가지고 두 가지 규정이 차이가 있으니까 최단 기간 1년이랑 법정갱신 규정은 건물에만 적용되고 토지엔 적용되지 않는다.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 자, 2번에 전세권 양도 설정 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고. 없다 그랬어요. 이 점이 지상권과 가장 큰 차이점. 지상권은 설정 행위로 양도를 금지할 수 없지만 전세권은 금지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점. 자, 3번 문장은 끝에 보니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이 문장은 동시행과 관계된 문제예요. 그럼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목적물 반환뿐 아니라 등기 말소 서류도 동시행 관계인데 말소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대. 그럼 등기 말소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한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동시행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경매 청구할 수는 없다고. 3번이 옳죠. 그러니까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경매를 청구하려면 목적물 반환만이 아니라 등기 말소 서류까지 제공을 했는데도 전세금 반환을 안 할 때, 그때 경매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옳은 사항입니다. 자, 4번은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된 게 나오면 그 다음 100%예요.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게 나와요. 그럼 전세권이 소멸해버렸으니까 전세권 자체에다가 저당권을 실행할 수는 없다고. 경매 실행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결하셔야 돼요. 자, 5번은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럼 전세권의 경우에는 기간 약정을 안 하면
언제든지 소멸을 통과할 수 있고, 그럼 기간을 정하지 않아 가지고 소멸 통과한 거라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받은 날로부터 바로 소멸한다라고 해서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담보물건이 가는 특성, 즉 통유성이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성질은 모든 담보물건의 공통된 특성이지만 오로지 유치권에서는 다른 담보물건과는 달리 유치권,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의성이 없다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유치권에 인정되는 걸 모두 고려하라 했으니까 물상대의성 이거 하나만 유치권에는 없고 나머지는 다 있는 거니까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4번에 답을 쓰시면 돼요. 최근 시험에 나온 기초문제. 자, 담보물건의 특성에서는 다른 담보물건들은 성격이 다 같으니까 따로 외우실 게 없고 오로지 유치권에만 있는 유일한 특성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의성이 없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4번이 정답. 자, 7번. 유치권 틀린 것과. 자, 1번 문장은 제목이 유치권인데 보증금이 나와요. 보증금은 유치권 없다. 이렇게 확인하셔야 되고 보증금은 목적물과 직접 관계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자, 2번도 건축 자재를 매도한 게 나와요. 자재대금. 그럼 이 매매대금, 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1번, 2번과 관계돼서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건축 자재대금, 외상대금 중에 하나가 유치권 문제에 들어있을 때에는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없다 이렇게 확인하셔야 되고. 자, 3번은 변제가 도래하지 않은 동안, 그럼 변제기 도래 전이니까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제기 도래가 유치권 성립 요건이다. 자, 4번 유치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법정 담보물건. 단위 법 규정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 맞는 내용입니다. 자, 5번은 채권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점유를 나중에 취득했으니까 채권 발생 후 점유를 취득한 때 유치권이 성립하는데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린 표. 자, 유치권은 물건 때문에 채권이 생기고 그 이후에 점유를 취득하면 점유 취득한 때 유치권이 발생하는 거고, 점유를 먼저 하고 있다가 나중에 채권이 발생하게 되면 채권 변제기 도래할 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둘 중 뭘 먼저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시점에 성립한다. 5번이 정답입니다. 8번 유치권 틀린 거. 자, 1번은 점유가 불법 행위래. 그럼 불법 점유. 그럼 불법 점유자는 비용은 청구할 수 있어도 유치권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적법한 점유자라야만 인정됩니다. 자, 2번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이렇게 나오면 이건 채무자한테 물건을 돌려준 걸로 봐야 되니까 유치권은 인정될 수가 없다라고. 제3자를 직접 점유라는 간접 점유는 당연히 유치권이 인정되지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라는 간접 점유는 결국 돌려준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땐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고. 자, 3번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나오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하고 푸시면 돼요. 즉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이건 점유만 하고 있을 뿐 채권 행사를 한 게 아니니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자, 4번 문장이 겁나게 기니까 경락인한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경매 등기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경매 등기 후에 성립한 경우에는 경매로 소멸하고 경락인한테 행사할 수 없으니까 경락인한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나오면 경매 등기 후에 점유를 취득했거나 경매 등기 후에 채권을 취득한 지문이 있는가를만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4번 문장은 경매 등기
이후에 점유를 이전했대. 그럼 얘는 경매 등기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된 거니까 이대로 경매가 돼버리면 경락인한테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고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5번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보존 사용이니까. 자,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하면 안 되지만 그 사용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일 때에는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왜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